새 이야기, 끝나지 않은 노래. 1. 차가운 성공, 뜨거운 절망. 그래서 우리 M&A의 최종 성공 가능성은 현재 시장 상황과 경쟁사 동향 그리고 우리의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소 93.7%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지우 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고 회의실 안 수십 명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형 M&A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그의 명석한 두뇌와 지독한 근성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29. 대기업 전략기획팀 최연소 팀장 승진을 코앞에 둔 그의 이력에 또 하나의 화려한 성공이 기록될 순간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사장이 지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 팀장,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이번 건 잘 마무리되면 약속한 대로 바로 팀장 발령일세.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우는 짧게 대답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밤새 그가 마셨을 여러 개의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아니 몇 주간 그는 잠이라는 단어를 잊은 듯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였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과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다. 세상은 냉정하고 돈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누구보다 악착같이 일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 아니,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퇴근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확보되지 않았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난밤에도 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굉음과 함께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끔찍한 마찰음,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을 덮쳐오는 거대한 어둠. 그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멈춰서는 듯했다. 2. 빛 속의 풍경, 끝나지 않은 배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깊고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세상이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새벽녘의 안개 낀 숲 같기도 하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 한가운데 같기도 한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육체의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깃털이 된 것처럼 그의 존재는 한없이 자유로웠다. 여긴 어디지? 나는 죽은 건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의 눈앞으로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격렬한 다툼을 벽장 속에 숨어 홀로 지켜보던 작은 지우의 떨리는 어깨. 초등학교 시절 1등을 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의 노트를 몰래 숨겼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 첫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느꼈던 배신감과 아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며 느꼈던 짧은 성취감과 그 뒤에 밀려오던 깊은 공허함. 그는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때로는 가슴을 치며 바라보았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숨겨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때 형체는 없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기운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귓가에,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야, 너의 배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 자신과 화해하거라. 목소리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놓치고 온 것들, 내가 외면했던 가치들 속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숨겨져 있단다. 너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는 그 목소리에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낄 뿐이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 평화로운 곳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렴풋이 느껴지는 따뜻한 빛,
그리고 그 빛과 연결된 듯한 미래의 어떤 소중한 인연의 실루엣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3. 깨어남, 그리고 낯선 거울.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리세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우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는 살아있었다. 여기는 병원입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네,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네요. 큰 사고였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다발성 골절, 뇌출혈, 뇌진탕, 그가 입은 부상은 심각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정신적 혼란이었다. 빗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그 목소리, 그 풍경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느꼈던 감정들.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병실의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었다. 가끔 사고 현장에서 그를 구조했던 베테랑 구조대원 강태준 씨가 병문안을 왔다. 40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과묵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별다른 말을 건네기보다 묵묵히 지우의 곁을 지키다 가곤 했다. 지우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의지가 되었다. 아직 젊으니까 금방 회복될 겁니다. 태주는 어느 날 사과를 깎아 건네며 무심한 듯 말했다. 사람 목숨, 그거 생각보다 질겨요. 근데 마음은 갈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중심 잘 잡아야 합니다.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중심. 지금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중심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회사에선 최민석 이사가 몇 번이나 다녀갔다. 그는 지우의 안위보다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지우의 복귀 시점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한 팀장, 몸은 좀 어떤가? 다들 한 팀장만 기다리고 있어. 빨리 회복해서 돌아와야지. 이번 M&A건 자네 없이는 마무리가 안 돼. 과거의 지우였다면 최 이사의 이 말에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은 공허하게만 들렸다. 그 치열했던 경쟁, 그 밤샘 근무, 그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의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니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걸까?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지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보였다. 마치 처음 보는 세상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그는 매일 밤 빛 속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 자신과 화해하라.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퇴원 후 지우는 한동안 집에서 칩거했다. 최 이사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의 복귀를 종용했다. 하지만 지우는 선뜻 회사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한지우와 빛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한지우. 그 둘은 마치 서로 다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처럼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새로운 만남, 희미한 온기. 가끔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흙을 만지는 것도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강태준의 권유로 찾아간 서울 근교의 작은 유기동물 보호소. 그곳에서 만난 박서연 씨는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20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로 보였고 꾸밈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보호소에는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구조된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살뜰히 챙기며 마치 자식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지우는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다. 동물을 가까이에 본 경험도 거의 없었고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그의 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견사를 청소하고 사료를 주고 상처 입은 유기견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도 처음 왔을 땐 사람을 엄청 경계했어요. 아마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서연은 다리 한쪽을, 저는 작은 유기견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도 매일 눈 맞추고
말 걸어주고 천천히 다가가니까 이제는 꼬리도 흔들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도 살려고 버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희망이에요. 서연의 말은 지우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희망. 그는 임사체험 중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너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쩌면 자신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일까. 지우는 주말마다 보호소를 찾았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동물들의 순수한 눈망울, 서연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보호소의 공기는 그의 황폐했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는 서연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잊고 살았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소박한 일상들이 그의 삶에 스며들었다.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북한산 둘레길을 혼자 걷기도 하고 서툰 솜씨지만 직접 요리를 해서 끼니를 챙겨 먹기도 했다. 밤에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예전에는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철학책을 읽었다. 그의 냉소적인 표정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날카롭던 눈빛에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왼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사고의 흉터는 더 이상 끔찍한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무늬 손잡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최 이사는 여전히 끈질기게 그에게 연락해왔다. 한지우 씨, 언제까지 그렇게 유령처럼 살 건가? 자네 능력, 그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지금 회사에 자네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해외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네. 성공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보상과 지위를 약속하지. 최 이사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지우의 귓가를 맴돌았다. 익숙한 성공의 길, 보장된 미래. 그것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예전에 저라면 아마 두말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길이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인지. 서연은 말없이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우 씨,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지우 씨의 몫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녀의 말은 어떤 정답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우에게는 그 어떤 조언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끝나지 않은 노래는 어떤 멜로디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일까? 5. 폭풍 속의 선택. 새로운 항해 최 이사가 제시한 해외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낯설지만 가슴이 이끄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그의 내면은 안개 속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유난히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들겼다. 지우는 잠결에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한쪽 길은 화려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고 다른 쪽 길은 소박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솔길이었다. 과거의 자신이 안경 속으로 그를 잡아 끌었고 빛 속의 목소리는 햇살 속 오솔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어느 쪽으로도 발을 떼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왼쪽 손목의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사고의 흔적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표식. 임사 체험 중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너의 배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 자신과 화해하라.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햇살처럼 웃던 서연의 얼굴, 그녀가 말했던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희망이에요 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날이 밝자 지우는 최 이사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최 이사님, 그동안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이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소린가, 한 팀장.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러나? 더 좋은 조건을 원하는 건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확신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최 이사는 처음으로 지우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알던 한지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6. 끝나지 않은 노래, 햇살 속의 미소. 몇 달 후 완연한 봄 기운이 서울 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번화한 강남의 오피스 빌딩이 아닌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대기업을 완전히 떠나 박서연과 강태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숨쉬는 지구라는 이름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유기동물을 위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회사였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복잡한 수치와 씨름하지 않았다. 대신 햇살 좋은 날이면 직원들과 함께 유기견 보호소로 봉사활동을 가거나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위해 밤새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자주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때로는 사업 파트너로서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인생의 친구로서 그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여전히 든든한 형처럼 그들을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새로 입양된 유기견 보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보미는 사고로 뒷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지우의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뛰어놀았다. 지우는 보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여전히 사고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는 아픔이 아닌 성장의 기록으로 빛나고 있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따뜻하고 충만한 빛, 그리고 가슴 벅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그의 노래가 시작된 것이었다.